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전체적인 사주의 흐름과 그 사주의 흐름 속에서 이번 달에는 무슨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고 무슨 살이 나를 해칠 것이고 뭐 그런 그 사주의 구성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사주학 책은 전체적으로 인생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그 기의 흐름의 책이에요. 이 기의 흐름의 책에서는 시중에서 보는 신살, 매달, 매년, 매달, 일, 이런 데서 나타나는 신살은 다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책에서는 기운을 훑어보자.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서 내가 어느 시기에 인생을 끝낼 것인가 이런 기의 흐름을 위주로 쓰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주를 보면은 자 이번 달은 무슨 흉신이 나타나서 위험하고 다음 달에는 뭐 무슨 좋은 이제 신이 나타나서 도와주고 도움이 되고 뭐 그런 것은 여기에 저는 민속 사주 풀이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기에다가 대부분이 여기다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민속 사주학 풀이 이 책은 그냥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읽어서 이해만 하시면 끝나요. 자, 그래 가지고 자, 이제 지금 5월 달이 이제 6월 달이 오죠. 내일부터 6월 달이죠. 6월 달에는 무슨 무슨 월이 나타나는가? 자, 양력이고 음력이고 뭘로 전부 환산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절기력이라는 달로 환산을 시켜야 돼요. 예. 자, 그래서 6월 달이 절기력을 보니까 6월 5일이 망종입니다. 망종. 그러면은 이 망종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천간과 지지가 무엇으로 엮여져 있는가? 자, 망종이면은 지금이 2025년 을사년이고 망종이 되면은 임오월입니다. 임오월. 자, 그러면은 임오월이 이제 내일 모레 6월 5일부터 임오월이 되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날까요? 나타나는 게 임이 나타나요. 임. 임이 밑에 오를 깔고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느냐? 임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과연 나를 도와주는 신이 되느냐, 나를 해치는 살이 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여기에서 기운을 읽어야 돼요. 기운을. 기운을 읽어가지고, 자, 그 이모월이 과연 나한테 어떠한 작용을 할 것인가. 자, 그거는 여기 체계가 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체계가. 그래서 이몽을 해놓고 내 사주를 풀어보면은 이 임하고 내 사주하고의 관계가 나타나요. 그러죠? 자, 내 사주는 내 일간이 예를 들어서 갑진이라고 그래요. 갑진일에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자, 갑목이 이제 무엇을 만났어요? 내일 모레 이모월이니까 임을 만난 거죠. 자, 갑이 임을 만났어요, 이제. 자, 그러면 6월 달에 임이 만났는데 이게 나하고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있으니까 자, 갑하고 임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임은 수고, 갑은 목이에요. 그래서 수생목으로 됩니다. 그래서 임이라는 것은 목에서 보면은 갑에서 보면은 나를 낳아주는 엄마예요. 엄마인데 갑도 양이고 임도 양이기 때문에 편인이 됩니다. 편인. 자, 그래서 6월 5일부터는 편인이 나타나서 한 달 동안 편인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편인이 과연
나를 도와주는 신인가, 나를 해치는 살인가, 그거는 이제 뭘로 판단해야 돼요? 그것을 체와 영으로 판단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체와 영. 체는 뭐예요? 체는. 여러분들 체라는 것은 해는 사주의 이제 체라는 것은 해는 체예요, 체. 나 뭐 먹다 체했어요. 체한 것이에요. 먹다 체한 것.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내가 사주에 내가 주인인데 나를 이기고 내 위에서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근데 나한테 도움이 안 돼. 한마디로 나를 못 나한테 살게 도움이 안 구는 되는 세력이 사람. 최고. 자, 그렇다면 또 용이라는 게 있어요. 용은 쓸 용입니다. 써먹는 것이요. 나한테 써먹어. 나한테 예, 써먹는 거. 써먹는 것이에요. 용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임수가 편인데 써먹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써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인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인수라는 것은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이에요. 그 도장 찍기는 서류 종류는 무조건 나한테 도움이 돼요, 해가 돼요. 도움. 도움이 돼요. 다음 달에는 무조건 도움이 돼요. 6월 5일부터는. 음.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은 아주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한정없이 어려운 게 또 이 책이고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쉬운 게 이 사주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운을 읽는 학문이다. 기운. 하늘에 있는 천간의 기운과 땅에 있는 지지의 기운을 읽어서 그 기운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나를 해치는 살이 되느냐, 그걸 판단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살이 이제 나를 해치는 것이고, 살은 이제 주기를 살자니까 해치는 것이고, 신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사주에서는 그렇고, 이게 이제 의역학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오장육부에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버려요. 오장육부에다 대입하면은. 임수가, 내가 갑진이래라고 했어요. 나라고 그랬어요. 갑진이 나고, 지금 임오월이에요. 내일 모레 이제 망종부터는 임오월. 그러면 임이 나타났는데, 이 임이 오장육부에서는 무엇에 해당됩니까? 임이라는 것은 수예요, 신방광. 수임. 수. 그러면 신방광이요. 그러면 신방광 쪽에 만약에 도움이 안 되는 살이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 문제가 크냐 작냐는 대운에서 보시면 돼요. 대운. 대운에서 죽을 대운으로 이제 병사 묘, 이 죽을 대운으로 넘어가는 중에 이것을 만났다 그러면은 사람이 깜빡하면 죽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자, 그런데 지금 나타났는데 이게 도움을 주는 신으로 나타났네. 영으로 나타났네. 자, 그러면은 아팠던 신방광. 자, 우리 몸의 수의 장부도 좋아집니다. 이 시기에는. 힘을 받아서 좀 좋아져요. 그리고 약을 쓰면은요, 약이 잘 듣습니다. 또 치료를 하면은 치료도 잘 돼요. 이 시기에 사람의 살을 만졌다 그러면은 별로 노래가 않고도 그 사람은 심방광 쪽이 잘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의학학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사람을 도와주는 기륭작용이냐, 사람 내부의 오장육부의 기륭작용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전체적인 꾸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밈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여러분 화이트보드 보입니까? 네, 예, 보여요. 화이트보드에 사주를 하나를 쓰겠습니다. 사주, 이 세우는 것은 별도로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까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원광만세력을 까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같이, 같이, 에, 같은 프로그램을 까려고 하면은 서로 쉽게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서로하고 이해가 가능하고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른 프로그램, 이 만세력 프로그램이요. 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원광만세력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원광만세력에다가 그 사람 생년월일 딱 넣으면은 사주가 이렇게 해서 딱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신축년, 신축월, 어, 그냥 제가 이거 써보는 겁니다. 갑진일, 경호시. 자, 이렇게 해서 만세력에다가 사람의 생년월일을 딱 치면은 사주가 뽑혀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은 여기가 해당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가 연이에요, 연. 연주. 이것이 이제 월, 태어난 달, 월주고, 이것이 태어난 날, 일주고, 여기가 태어난 시간, 시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날, 날의 천간, 요것이 나 자신을 말해요. 자, 간목이에요, 내 자신이. 그리고 그 간목이 무슨 월에 태어났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밖에 없어요. 이 네 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속해서 태어났는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계절의 기운을 몽땅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은. 나 자신이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 봄의 기운 몽땅 받고 태어날 수밖에 없고,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그 여름의 기운을 몽땅 받습니다. 가을에 태어났다 그러면 가을 기운, 겨울에 태어났다 그러면 겨울 기운. 이 계절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계절의 기운, 여기가 이제 월이죠, 월. 무슨 월인가? 여기가 나오죠. 이 계절의 기운이 이 사주에 이제 축이 됩니다, 축.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갑진일에 태어났는데 나는 이 순축월이라는 한 겨울에 태어나서 이때 겨울의 기운을 몽땅 받은 맞고 태어난 간목인데 이 간목이 이 신축이라는 이 한겨울에는 무슨 기운을 받고 태어났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경금이나 여기에 있는 신금들이 이것들도 이 신축월이라는 이 축에다가 이렇게 해보면은 무슨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기운을 갖다가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뭐다가 나눕니까? 두 개의 기운으로 나눠요. 체와 용. 용의 기운으로 나누면 끝나요. 이것만 하면은 사주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체라는 것은 제가 뭐라겠어요? 태양갑. 체라는 체예요. 주체다. 먼저. 주체.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주체 세력이다. 만약에 일간이 주체다. 사주를 보니까 이 일간 자체가 체예요. 그러면은 나 자신이 뭐예요? 이 사주를 움켜잡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죠. 또 내가 체이기 때문에 이 사주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무릎을 꿇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주 자체는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끌고 가는 이 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은 걸로 가고 뭐하고 대왕. 걸로 가고 제왕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체가 됩니다. 무조건 체예요, 이거는. 왜? 그 계절에 왕성한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성한 기운이기 때문에. 자, 이 축은 계절로는 무슨 계절입니까, 여러분? 겨울.
겨울. 자, 해, 자, 축이 겨울의 상계절이죠. 자, 좀 네. 봅시다. 자, 해, 자, 축. 이게 겨울의 3계절이죠. 이것은 기운은 겨울의 기운이에요. 겨울의 기운. 자, 겨울의 기운 중에 가장 왕성한 기운이 무슨 기운입니까? 겨울의 기운 중에 가장 왕성한 거. 물이 꽁꽁 온 얼음이에요. 네. 한겨울의 얼음은 그것보다 더 단단한 게 없어요. 얼음이 꽝꽝 얼면은. 그래서 겨울은 요거는 오행에서는 수로 보고 물로 보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얼음이에요. 얼음. 얼음. 자, 그래서 얼음의 기운을 몽땅 갖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음, 만약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해자축 겨울의 끄트머리. 음, 자, 해는 이 절기력으로는 입동이 되겠죠. 입동. 그러니까 입동. 겨울에 들어선 입동. 그다음에 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설입니다. 대설. 해설. 대설 무렵이 자월이에요. 다음에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무렵 축은 소환 대안이 있는 이 가장 차가운 계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해자축 여기에 이 축월에 태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몽땅 가지고 태어났어요? 추워요. 추워. 얼음. 얼음. 추운 얼음을 몽땅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느 계절이 되면은 이제 그 몽땅 짊어지고 나온 얼음을 막 그냥 돈 주고 막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어느 계절에? 얼음. 야, 그렇습니다. 이 축월에 태어난 사람은 여름이 되면은, 여름의 계절이 돌아오면은,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이 흥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흥. 그래서 이 용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이 해자 축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대운에서 이제 나중에 또 할 겁니다만 대운에서 해자축이라는 여름 여름이 뭡니까? 해자축 사오미. 사오미죠. 사오미. 자, 여름에 사, 아, 오, 미. 이 대운이 오면은 어느 나이에 오는가는 이제 보면 이제 돌리면 돼요. 돌린 것도 이제 한번 돌려봅시다. 사오미라는 이 여름의 계절이 떨로 바뀌면은 예사 쪽이 바뀌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얼음 몽땅 짊어지고 나온 이 얼음이 이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대운이 과연 몇 살 때 오는가? 이 대운이 젊어서, 너무 젊어서 오면은, 젊어서 다 팔아먹고, 이제 나이 먹어서 뭐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은. 젊어서 다 팔아먹고, 나이 먹으면 이제 돈이 없겠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옴이라는 여름의 절기가 적당한 나이대, 자, 예를 들어서 40, 50, 60 또는 50, 60, 70, 이 무렵에 찾아오면은 인생이 꽃을 피워요. 젊어서야 좀 고생하겠죠. 이건 차가운 것이 안 팔리니까. 근데 이제 40, 50, 60에 예를 들어서 4, 5이 10년씩이니까 이 여름이 계절이 찾아온다 그러면은 30년 동안 계속 팔려요. 이 얼음이. 왜? 여름의 계절이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중년부터 말년까지 그야말로 부를 누리든지 귀를 누리든지 이제 그러한 삶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 나이가 언제로 이제 되냐면은 이 사람의 만세력에 보면은 이 일간에 보면은 일간에가 숫자가 있어요. 남자는 몇 살 단위, 여자는 몇 살 단위. 자, 그거는 이 사람의 대운 숫자입니다. 대운 숫자. 자, 그래서 그 만세력을 보니까 이게가 예를 들어서 어, 사의 대운이라고 합니다. 사. 그러면 만 4살 또 10년 다니니까 14살 또 24살 이렇게 10년 단위로
운이 바뀌어요. 34살. 쭉 적어봅시다. 44살. 쉬운 4살. 64살. 여기까지만 해보고 더 안 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나이대로 이제 대운이 바뀌는데 자, 이 사람이 무슨 월에 태어났어요? 무슨 월? 신? 1월. 신축월. 이게 기준이나 이게 이제 이거 태어난 달이에요. 이 달에서부터 만 4살이 되면은 이제 다음 달로 바뀌느냐, 그 전 달로 바뀌느냐, 순행을 하느냐, 역행을 하느냐, 그것만 나이 남아 있어요. 자, 이것이 남자 사주라고 합시다. 남자 사주. 자, 남자 사주면은 남자가 무슨 년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음력, 신. 음년에 태어났죠. 신이라는 음년. 자, 갑은 양, 을은 병은 양, 정은 이런 식으로 세면은 1, 3, 5, 7, 9는 양, 2, 4, 6, 8, 10은 네, 이렇게 음양을 나눕니다, 숫자로. 그래서 이거는 신은 음에 해당돼요. 자, 그래서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는 양이죠. 네. 여자는 음으로 보죠. 우리가 음양에서. 자, 남자가 양인데 음년에 태어났어. 그러면 안 맞아. 맞지를 않아. 왜? 양이 양년에 태어나야 지 본래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는데 남자가 음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네. 그래서 이거는 역행을 합니다. 역행을.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뒤로 역행을 해요. 자, 그래서 만 4살이 되면은 이 신축이라는 이 태어난 달에서 뭘로 바뀌어버려요, 이제? 무슨 달로 바뀌어버립니까?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음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역행을 해버려요. 그래서 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이 있죠, 경. 자, 경. 자, 만 4살이 되면 경이고, 밑에 지지는 뭘로 바뀝니까? 축 앞에는 자, 자죠. 자, 그래서 만 4살이 되면은 경자로 바뀝니다, 이 사람은. 또, 14살이 되면 이제 뭘로 바뀌어요? 14살이 되면은. 기, 네, 여기는 기가 되겠죠. 기.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 게 이렇게 거꾸로 씌우면 되니까. 기. 그 다음에 밑에는 해가 되겠죠. 해. 자, 다음에 이제 24살이 되면은 이제 또 뭘로 바뀝니까? 이제 무로 바뀌겠죠. 무. 무, 네, 무. 다음에 이제 밑에는 술, 네? 술, 술. 술, 자, 술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 계절로 바뀌어버려요? 술은 열. 아니 여기서부터는 뭔 계절로 바뀌어요? 가을, 가을은 이제 가을의 기운이에요.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가을이에요. 신유술은 가을이잖아요. 지금 여기 태어날 때는 무슨 계절이에요? 해자축 무슨 계절이에요? 무슨 계절? 겨울, 겨울, 하필 겨울에 태어났는데 겨울이 와버렸어. 그럼 물건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안 팔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은 무슨 고생을 해? 먹고 사는 것에 힘들어. 죽을둥살둥 고생을 해요. 음. 방법이 없어요. 팔 물건이 없는데, 장사할 물건이 없는데. 한겨울에 누가 얼음을 삽니까? 이 사람은 몽땅 얼음만 짊어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아하, 당신은 태어나서 몇 세까지? 스물, 4살 때. 스물 세 살까지, 13살부터 23살까지니까. 태어나서부터 23살까지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겨울의 운에 또 하필 겨울에 운에 돌아서 버렸네.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시기에, 학교 다니는 시기에. 그래서 이 사람은 고생만 칙살나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서. 다음에 이제, 24살 되면 술에 이제 가을의 기운으로 접어들었어요. 가을에도 이 얼음이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려. 잘 안 팔려요. 겨울보다는 팔리겠죠. 겨울보다는 조금 팔리겠지만은, 그래도 잘 안 팔려. 그래서, 아직도, 뭐가 아직 안 왔다? 봄이 안 뭐가 왔어. 아직 안 왔다? 인생에 용대운이 안 왔다. 용대운. 내 음. 인생에 막 흥망을 이루는 용대운이 아직 안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술. 다음에 34살이 되면은 앞에 뭐가 됩니까? 이제 정. 다음에 밑에는 유가 되겠죠? 신유술이니까.
정유. 유, 예. 다음에 이제 44살이 되면은 병. 병이죠? 예, 예. 밑에가 신, 신. 자, 그래서 30년간, 30년간 24살부터 34, 44, 53까지 무슨 대운? 무슨 대운을 했어요? 이제 가을의 가을, 대운이었습니다. 가을이. 신유술이라는 가을의 대운이 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간목한테 가을에는 육신에서 무엇으로 이제 나타납니까? 자, 내가 간목이에요. 자, 그런데 해필 대운이 신유술, 금에 해당하는 대운이었습니다. 금. 자, 간목하고 이 금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 금금목, 금극목하니까 관이잖아, 관. 그래서 이 30년간은 관대운이라고 합니다. 관대운. 관대운. 금이니까 이것들이 신유술 금 아니에요? 경금이나 신금. 금은 간목하고는 금극목 하니까 관이에요. 진짜 그래서 관대운이 왔습니다. 자, 이 관대운이 오면은 만약에 이제 이때가 이제 사회생활하는 시기 아닙니까? 이 나이가? 이 사람은 나이가? 자, 그러면은 이 관대운에 왔는데 이 관이 이 사람을 잘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안 안 도와줘요. 도와줘. 왜? 물건이 안 팔리는 시기라니까, 아직까지는. 한겨울에 꽁꽁 얼음만 몽땅 짊어지고 태어났는데, 아직까지는 가을의 기운이에요. 신유술 가을의 기운.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려. 그러니까 도와주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게 운빨은 아직 안 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54가 되면 뭘로 바뀝니까? 을로 되죠, 이제 그다음 밑에는 음, 미가 되겠죠, 미. 을미. 자, 64가 되면은 하고, 갑, 오가 아, 되겠죠. 자, 어, 이때가 되면은 이제 뭐가 찾아왔어요? 여름, 사오미, 여름의 대운이 왔죠, 이제 여름의 대운이. 자, 그래서 해자축 대운이 이제 여름의 대운으로 바뀝니다. 사오미 여름의 대운으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쉬운 4살부터 운이 바뀌어요. 운이 바뀝니다. 운이 바뀌는데, 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내가 항상 기운을 읽어보라고 그랬죠. 이 기운. 4, 5, 미. 자, 64, 뭐 74까지도 이렇게 74 보면은 이제 4가 되죠. 4, 5, 미. 이 여름의 대운이 지금 나이 먹어서 여름의 대운이 왔는데 이 대운이 이제 나한테는 이게 용이에요, 용.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용이 뭡니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의 용은 여름이에요. 그렇죠? 예, 자,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여름에 용인데 여름에는 이게 용인데 용은 절하고 무슨 기운? 태. 절태, 절태의 기운이 있으면은 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없는 시기가 용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은 무조건 뭉쳐요. 무조건 사람한테 뭉칩니다. 서로 뭉쳐가지고 힘을 나눠요. 그게 용이고 이 체라는 것은 걸럭지왕 인생에 있어서 힘이 가장 센 시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혼자 독립을 해야 돼요. 독립. 그래서 누가 도와주질 않습니다. 이게 걸럭지왕이 되면은 만약에 용이 되면은 이거는 가장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뭉쳐서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54부터 64, 74까지 사오미 이제 여름의 대운이었어요. 이 얼음이 사오미 이 여름에 가장 필요하죠. 네,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 대운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사람이 이제 꽃이 피겠다. 꽃이 피겠다. 그런데 실제로 꽃이 피느냐, 꽃이 안 피느냐는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기운, 대운. 이 사오미 요것들이 나타났는데 이것들이 과연 내 사주에 있어서 나한테 받아들이느냐? 30년 동안 지나가요. 미가 10년 지나가고, 5가 10년 지나가고, 4가 10년, 이렇게 10년, 30년 단위로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것을 이 사주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여기에 있는 이 얼음이 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주에서 봐봐야 돼. 봐봐야 돼. 요 지나가는 사오미 요것들이 여기에서 같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 친구야, 이리 와. 아니면은 뭐 내 동생아, 이리 와. 그리고 끄집어 드려야 되는데 이 사주에 있는가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예? 신, 신금, 신금, 간목, 경금. 사주에 사오미를 끌어들일 만한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간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는 지나가는 손님이에요, 손님. 내 사주에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용이 아니고 손님이 그냥 지나가버려. 음.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가버려. 자, 그래서 이제 지지를 봅니다, 지지를. 지지를 보니까 지지에 뭐가 있습니까? 오, 지지에. 오가, 자, 오가 있어요, 오가. 예. 오는 여름의 기운이에요. 예. 이것이라도 지장간에, 아니, 지지에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 숨어 있어서 이것이 나타나지를 못해요. 작용을 못해요, 작용을.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 천간에 나타나는 것, 이것들이 나타나는 요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요 지지에 있는 것들은 맞아. 숨어 있는, 숨어 있는 창고 역할밖에 못해요. 창고의 역할. 그러면 창고에 숨겨져 있는 이 오화가 지나가는 사오미 요것을,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고 불러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러들이기가 힘들어. 불가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같은 기운이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의 불러들이지를 못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 대운이 백이라는 기운이에요. 백이라는 기운. 그러면 이 지지에 이 오화가 하나 있어요. 이 오화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에 숨겨져 있는 것은 백이라는 것이 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몇 개만 받아들이느냐? 결국 몇 개, 한두 개 정도밖에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운이 이제 54부터 대운이 이 사람은 와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 대운이 왔지만은 이 대운을 받아들여서 기운이 크게 없어. 써먹을 육신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음. 그래서 대운이 왔지만은 대운이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냥, 그냥 약간의 이 화가 약간의 작용만 해서 약간의 기운만 받아들일 뿐이지 작용을 못 합니다. 대운도 이제 어떻게 기운을 읽어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에 이 연간이나 월간에 병어가 하나 있다, 병어가 있다. 그러면 이 지나가는 30년 동안의 사오미를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병어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30년 동안 이 얼음을 팔아먹어요. 장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큰 대운이 와요. 근데 이 만약에 연간에 이 용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용 때문에 연간은 무엇을 말합니까? 조상.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 어려서를 말해요. 어려서 태어나서 다음에 월은 잘하면서 그렇죠? 다음에 오늘 시스템을 현재 중장년 시기. 자, 그다음에 마지막 시는 인생의 이제 치료해야 말년 시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인생의 어느 때 이제 그 용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이 커나가면서 있죠. 커나가면서. 그래서 이 커나가면서 몽땅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몽땅 받아들여요.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 그러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몽땅 받아들일 수가 있죠. 네. 네, 그게 정말 나았고, 그걸 다 지금 맞추려고. 네, 자, 이와 같이 이 만약에 연간에 병화나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은 인생의 목표에 거의 꼭지점까지 올라갑니다. 연간에 있다면은 만약에 여기가 이 사주가 이제
아직은 이제 덜 훑어봤는데 아주 잘 음양이 잘 짜져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까지도 갑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또 만약에 이 병화나 정화가 이 월간에 있다. 월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거 연 다음이에요. 이연 다음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국무총리까지도 갑니다. 여기에 만약에 용이 있다. 그리고 좋은 작용이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무총리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용이 그렇게 힘이 있는 용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방으로 내려와야 돼요. 지방으로 내려오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지방의 뭐 도지사 정도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지방의 군수 정도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그 군수나 뭐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와 같이 짜져 있습니다. 사주가. 자, 어쨌거나 그렇게 하고, 이 대운이 꽃을 피려면은 그 대운에 지나가는 것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육신이 내 사주에 있어야 돼요. 내 사주에 있어야 그것을 잡아들여가지고, 비로소 내가 장사를 해먹고 꽃을 피우는 그 대운이 되는데, 없다 그러면은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이 사주가 대운이 꽃을 피는 이런 대운으로 이렇게 짜지는 것도 큰 복이에요. 인생의 복. 이제 이렇게 짜지면은 대우는 이제 나이 먹어서 30년 이렇게 왔지만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화가 숨어져 있어요. 지지에 숨어져 있잖아요. 작용을 못 해요. 이렇게 되면은. 숨어져 있는 것이 무슨 작용을 하겠습니까? 땅속에 있는 것이 이리 와 하고 불러내겠어요. 이 지나가는 30년을 못 불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운의 기운을 읽어보는데, 이렇게 사주를 써놓고, 이렇게 대운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전부 읽어보시지 말고, 어느 대운만 보시냐면 되냐면은, 용대운. 자,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여름에 기운이 있는 사오미, 요 대운만 여러분들이 훑어보면은, 이 대운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흥하겠는가가 보이지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흥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작용을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해됩니까? 이 말이? 네. 제 말의 기운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기운을 제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러면은 이 간목이 태어날 때 무슨 계절에 태어났다고요? 겨울. 휴계월에서 태어났어요. 네. 예, 예, 말씀하세요. 겨울이요. 자, 간목이 이 축이라는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계절에는 자, 인생의 12단계가 있습니다. 12단계. 자, 태어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장생이라고 그러죠. 네. 장생. 처음에 듣는 사람들은 이 단어조차도 실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몇 번 듣다 보면은 그냥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단어들은 한정돼 있습니다. 무진장 많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겨우 그냥 스물 몇 개 그 단어만 주지구장창 쓰기 때문에 몇 번 듣다 보면은 그냥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다고 나 생판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몇 번 듣다 보면은 다 알게 돼요. 저라고 뭐 이런 단어를 처음부터 알았겠어요? 공부하면서 자꾸 들여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이 딱 태어나면은 무슨 기운? 항생. 장생이라고 합니다. 장생. 장생이라는 것은 태어날 생자, 클 장자, 태어나서 커나가는 시기를 말해요. 커나가는 시기. 그러면 장생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 시기는 엄마의 꼭지를 물고 있는 시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기에 기운을 받고 태어났으면은 그 사람이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독립. 홀로서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홀로서기 절대로 못하죠. 아, 젖꼭지 빨고 있는 어린애가 어떻게 홀로서기를 하겠어요? 라는 것이 읽으라는 것이지 장생이라 해서 젖꼭지 빨고 있는 애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애기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그 기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장생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그러면은
아무리 경험이 많고 뭐 실력이 좋고 하더라도 큰, 큰 회사에 큰 자리에 앉혀놓으면은 능히 이 사람은 이끌어 갑니까? 못 이끌어 갑니까? 못 이끌어가요. 못 이끌어 가요. 아무리 실력이 좋고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천성이 태어난 기운 자체가 장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람은. 밑에 사람들이 깔봐버려요, 깔봐버려요. 딱 보니까, 어린애 같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람을 딱 이렇게 쥐어가지고 이리 와, 따라와 하는 그런 독립성이 부족하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만약 이 사람이 사회생활 한다 그러면은 직장생활 한다 그러면 낮은 자리에 있을수록 오래 갑니다. 이 사람은 직장생활 오래 해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높은 자리로 착착착착 승진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 그러면은 오래 못 가요. 금방 퇴직, 명예퇴직 당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봐보세요. 명예퇴직 당한 사람들 사주 보면은 이런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이제 장생 다음에 무슨 기운이냐면은 두 번째 기운이 엄마 젖꼭지 이제 떨어졌어요. 엄마 젖꼭지 떨어지고 엄마 품을 벗어나서 막 아무데나 그냥 뛰어다니는 그 시기. 그 시기가 지금은 유치원 시기 정도 되겠죠. 그 시기가 되면은 이 12운성에서는 무슨 그 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목욕이라고 합니다. 목욕. 자, 왜 목욕이라고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여러분 목욕할 때 옷을 다 벗어요, 안 벗어요? 벌써요. 옷을 다 벗어버리죠. 이 시기가 되면은요, 아무 데나 뛰어들어요. 이 시기의 기운을 갖고, 이 목욕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은요, 아무 데나 그냥 뛰어들어요. 특히나 물 같은 데 있으면 뛰어들기 좋아해요. 그래서 옷을 벗겨버리는 시기다.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 이 시기가 되면은요, 엄마가 옷을 아랫도리를 벗겨버리고 내보내죠. 왜 아무 데나 뛰어들어가서 첨벙첨벙하고 옷 금방 다 망치고 들어오니까 옷을 갈아입히기가 힘들 정도로 옷을 벗겨버리죠. 자, 그래서 이 목욕 시기 기운을 가지고 여기서 태어났다. 그 기운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욕의 기운이면은 어떤 기운일까요? 아무 데나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달라들어서 해보려고 그래요. 음, 목욕의 기운은.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봅시다. 유치원 다니는 애를 데리고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주라, 저것도 사주라, 저것도 사주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주라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목욕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달라듭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성이 목욕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다 달라들어서 하려고 손을 내밀어요. 자, 오늘은 꽹과리를 쳐요. 꽹과리. 사문놀이패에 들어서 꽹과리 쳐요. 한참 있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사주풀이를 해가지고 인생을 논하고 있네. 야, 나도 사주 배워야 되겠다. 그럼 어느 날 보면 이 사람은 또 사주 쪽에 들어가 있어요. 사주풀이 쪽에. 그러다가 에이 재미가 없어. 앉아서 맨날 이거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산악회 회원들이 착 차를 그냥 관광버스를 빌려 타고 기산으로 어디로 놀러를 다녀. 아이고, 나도 놀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어느 날 보면은 이 사람은 산악회에 또 가입돼 있어요. 이와 같이 유시무종.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목욕살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면은 인생의 말년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한테 저는 뭐라 하냐면은 무언가 당신이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받고 지금도 손대고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라.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사는 생명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서 좋아하다 보면 인생의 말년에 거지가 돼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목욕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루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뭔가 한 가지만 딱 움켜쥐면은 그것은 이루어 놔요. 그것은 이루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묵고 사는 것이죠. 자, 이 목욕이 되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이 목욕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사업을 벌렸어. 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막 다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 옷 장사를 하려고 이제 옷 가게를 열어놨어요. 옷 가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요. 옷 가게 잘 돼요. 왜?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그런데 길게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이게 인기예요, 인기. 뭔가 좋아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은 있어요. 그러나 길게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길게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몇 년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접어버려요. 그 사업을. 목욕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하다가 잘 된 것 같으면 딱 접어버리고 또 다른 것 하고 그래요. 음, 잘 되는데 보는 악몽이 있기 때문에 목욕이라는 것은 멋기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에 들어오면은요, 신살에 들어오면은 이것을 도화살 또는 폐살이라고 그래요. 예. 자, 도화살이라는 게 뭡니까? 얼굴이 복숭아, 복숭아 껍데기 같이 벌구스름하게 됐다 해서 보화살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얼굴이 항상 벌구스름하게 보화살이 복숭아가 껍데기 같이 이렇게 얼굴이 벌구스름하게 돼 있는 여자들이 무슨 여자들이에요? 몸 파는 여자들이에요. 몸 파는 여자들. 그래서 도화살이라는 것은 결국 몸 파는 밤에 피는 야화. 자, 그런데 이게 또 잘 풀리면은,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목욕이 이제 용으로 풀려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서 체가 아니고 용으로 풀려요. 그러면은 이게 나를 위해서 풀리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은 인기, 인기 같은 것을 먹고 사는 인류 연예인이 됩니다. 음, 인류 연예인들, 인류 연예인들 보면은 인기가 그렇게 좋은 연예인들 보면은 이 목욕이 꼭 있어요. 사주에 목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욕이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톱스타냐, 뭐 두 번째냐, 이름만 조금 있는 얼굴만 알려진 사람들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죠. 이 사주에서 보면은. 아직은 어렵지만은 조금만 더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목욕.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넘어가면은 이제 목욕 이제 지나면은 이제 뭔 시기가 올까요? 이제 유치원이 지나면은 이제 학교 들어가는 시기가 오겠죠. 자, 그래서 학교 들어가는 학생 시기가 옵니다. 학생. 이 학생 시기가 오면은 사주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이때를 관대라고 그래요. 관대. 이게 전혀 말이 다르죠. 자, 관대. 관대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이 관자가 머리에 쓰는 모자를 말해요. 모자. 이 대자는 이 대자는 뭡니까? 허리에 두르는 띠를 말해요. 그래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허리에 띠를 두르는 것이 지금이 안 그렇지만은 왕조 시대에는 이것이 뭐였어요? 계급의 표시입니다. 표시. 계급 그 등급별로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 이 등급별로 머리에 쓰는 이 관하고 허리에 두르는 대가 다 달라요. 그렇죠? 임금이 머리에 쓰는 관하고 허리에 두르는 대하고 밑에 신하들하고 다르듯이 1급, 2급, 3급, 4급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이 관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관대가 아니고 어, 이 학교 시기가 되면은 보통 우리가 15, 6세, 15, 6세 이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이 왕조 시대에는 무엇을 했냐면은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시집장가. 시집장가를 보내서 혼인을 시켰어요. 자, 혼인을 시키는데 벼슬아치들이야 자기 벼슬에 따라서 머리에 관을 쓰고 밑에 허리에다가 대를 두르고 그러지만은 일반 평민들 또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관이나 허리에다가 대를 두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라에서 딱 하루만 허락을 해줍니다. 어느 날, 그런지. 어느 날만 허락을 해줘요. 호진. 혼인식날, 혼인식날. 혼인식날은 평민이 됐든, 이렇게 장사꾼이 됐든, 농사꾼이 됐든, 뭐 상관없어요. 이날만큼은 허락을 해줍니다. 머리에다가 관을 쓰고 허리에다 대를 두르는
관대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관대라고 그럽니다. 관대. 자, 이 관대라는 것은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 시기예요. 그래서 머리가 지식이 꽉 찼어요? 안 찼어요? 지식이 괜찮습니다. 아직은 덜 찼어요. 음. 지식이 이제 한참 머릿속에 이제 차곡차곡 쌓여지는 시기고, 몸뚱어리는 그러면은, 몸뚱어리는 어떨까요? 없어요. 몸뚱어리는 이제 왕성하게 다 커버렸습니다. 몸뚱어리는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대는 몸뚱어리는 다 컸지만은 머리에 든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은 사람이 독립을 하려고는 해요. 독립을 하려고. 왜? 몸뚱어리가 왕성하니까 나도 나가서 독립해가지고 돈도 벌고 결혼 생활도 하고 그랬으면 쓰겠는데, 그런데 이 관대의 시기에 실제로 나가서 혼인을 하고 돈벌이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부족하죠. 왜? 미성년자니까. 그래서 이 관대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에 딱 뛰어들었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을 못 가서 망해먹습니다. 쫄딱 망해먹어요. 이 관대라는 것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몸뚱어리는 다 컸기 때문에 그 덤벼드는 그 기운이 강력합니다. 내가 저것을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러면 덥석 물어요. 덥석 물어. 따지지도 않고 덥석 물은 그런 성질이에요. 관대라는 것은. 음. 그래서 이 관대는 따져보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따져보는 것을. 이 음. 관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조건 따져봐라.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따지는 것을 며칠을 따져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그러면 당신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따져보지 않으면 이 관대는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는 독립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시기. 사업하면 이게 그냥 망하면 없습니다. 관대가 보통 이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제 퇴직을 하고 사회생활 할 때 이제 자영업을 하죠. 자영업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죠. 자영업 하려고 탁 뛰어드는 사람들이 관대예요. 관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앞뒤 안 보고 그냥 탁 뛰어듭니다. 뛰어들어 가지고 몇 달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쫄딱 망해요. 그래가지고 있는 퇴직금까지 다 날려먹고 하는 것이 이런 관대의 성질이 많습니다. 많아. 물론 장생도 망해먹겠죠. 사업한다 그러면은 안 되죠. 목욕도 망해먹죠. 또 관대는 광하게 망해먹죠. 그냥 덥석 물으니까 덥석 망해먹죠. 음. 그렇게 해서 이 12운성을 이 12운성을 쭉 공부를 해가지고, 자, 다음 시간까지 이 12운성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12운성이 마무리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의 사주만 놓고도 기운을 읽을 수가 있어요. 기운을 읽을 수가 있고, 이 12운성의 기운에 따라서 무엇을 업으로 삼아야 되는가, 먹고 사는 업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다 나옵니다. 이 12운성에서. 그래서 이 지지의 12운성은 사주풀이의 아주 핵심이다. 그렇게 해서 마치고, 그다음 이 12운성이 끝나면은 그 다음 시간이 되겠죠. 이 천간에 있는 이것들이 나하고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 옆에 있는 간목하고 경금이 무슨 관계인가? 예를 들어서 집안이라 하면 그 뭐 아버지가 되겠는가, 어머니가 되겠는가, 또 내 동생이나 형이 되겠는가, 아니면은 내가 손자가 되겠는가, 뭐 그런 관계를 여기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관계.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관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체냐 용이냐를 이제 확실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이제 십이운성, 육신, 체와 용. 그러면은 이제 이 사주가 보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그렇게 해서 책으로 가면 이 책에 이제 중간 정도쯤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 거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가족 것들부터 보기 시작하시면은 가족이 저 사람의 성격은 이래서 이런 성격이 나타나고,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나하고의 관계는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관계가 그렇게 껄끄름했구나. 맨날 아버지가 나만 미워했구나. 묘한 것이 이 사주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보면은.
또 아버지가 막내 동생만 이뻐하네. 막내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사주 딱 비교해 보면요. 아버지하고 막내 동생 다 합이 들었어요. 이뻐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 기운을 읽는 것.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네, 김성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듣고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누가 소감 한 말씀 해주실까요? 김현수 선생님 어때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회의 이제는 하면서 저도 사실 사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었는데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드니까 귀가 열리는 듯한데 아직 좀 더 열심히 잘 들어보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성신. 예, 대표님 고맙습니다. 듣다 보면은 예. 귀에 딱지가 입혀요. 귀에 딱지가 앉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원광만세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이 수업이 좀 잘 들어와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원광만세력 그 해설 보고 자기 생일도 또 거기다 앱을 깔아서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 자기 사주를 알고 이걸 좀 들으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래서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는 원광 만세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갖고 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김성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땡큐 버리 머치. 감사합니다.